자, 이번 주에는 작년에 중간고사로 냈었던 문제를 한번 숙제로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기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해왔고요. 이 청소기 로봇의 스토캐스틱 방법론들을 적용을 했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중간고사로 냈었는데 나름 저는 되게 재미있는 문제이고 나름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 그 확률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는 이거를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루프 쪽 들어가셔가지고요. EX 밑에 로봇에 C 로봇, 청소기용 클리닝 로봇이라서 C 로봇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숙제의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을 써볼 겁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라고 해서 뭐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장애물이 있는데 쭉 직진 주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왼쪽으로 90도 꺾어라 하는 좌수법 형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을 썼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청소기 로봇이 있고요. 이 청소기 로봇은 뭐 뒤에서도 코드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센서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기 로봇의 앞부분에는 청소기 로봇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면요. 센서가 총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센서 3개가 있어서 벽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뮬레이터 안에서 보시면 여기 청소기가 있고 이쪽에 벽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네모난 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소기가 처음에 직진 주행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벽을 만나게 되면 청소기가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꺾는 좌수법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략을 써보시면은 이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터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실제로 저 동작을 하는 모터하고 센서로 되어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청소기 로봇 유사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한번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1차적으로 바퀴 두 개가 여기 이런 식으로 청소기 로봇에 바퀴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두 개가 회전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반적인 컨택이 있는 지면에서 움직여 보면은 청소기가 좌우로 흔들리게 되겠고요. 또는 뭐 좌우로 안 들리더라도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똑바로 못 가는 현상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확률에 의해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삐뚤빼뚤하게 움직이는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기 로봇과 같은 환경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많이 있어서 한번 일단은 동작을 시켜보고 보겠습니다. 청소기가 가서 벽에 부딪힌 다음에 턴을 했는데 턴을 한 다음에 벽에 또 걸려가지고 잘 못 빠져나옵니다.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제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우측 밑에 있는 이 녀석 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좌표입니다. 그래서 좌표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벽에 부딪힌 다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멈춰 있는 장면 보실 수 있겠고요. 확률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가겠고 어떨 때는 밑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두 번째 예제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번에는 뭔가 잘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좌수법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벽을 쫓아가질 못하고 벽에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벽을 탈출하는데 지금도 보면 찡겨가지고 잘 탈출을 못하고 직직직직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벽에 부딪힌 다음에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조금씩 벽에 긁히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예제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위치에 대한 거라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현재 청소기 로봇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작할 때 이쪽이 0도였기 때문에 0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90도 회전을 해서 여기서 찍찍찍 긁히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 안에서 지금 제가 두 번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예제가 되겠죠. 시작하자마자 청소기 로봇이 이렇게 갔었고요. 삐뚤어지면서 위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잖아요. 위치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부딪힙니다. 요 그림 갖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청소기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랜덤하게 방향이 비틀어지면서 이쪽에 벽에 가서 부딪혔고요. 이 상태에서 90도 움직임, 진입각 자체가 0도가 아니라 각도가 벌써 이미 벗어나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하니까 이런 각도가 나온 거고요. 이쪽을 향하고 있겠죠. 이때의 각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20도 정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쭉 직진을 하죠. 유지를 하면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다시 90도 턴을 해서 각도가 약 120도에서 90도가 하니까 200도가 넘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0도인데 각도가 처음에 한 이렇게 접근을 했었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90도 들어가니까 이쪽 각도가 됐죠. 이 부분이 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90도 턴을 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마이너스 각도로 표현해서 약 마이너스 180여 200도 근처로 회전되어 있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왼쪽 그래프는 각도, 오른쪽은 위치인 거고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떨 땐 위로 가고 어떨 때는 밑으로 가기 때문에 야, 이게 똑바로 가는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제어하기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른쪽 벽에 껴가지고 약 한 80도 근처에서 더 이상 각도 변화가 없는 상태로 멈춰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이제 오른쪽 면에 직직직 하고서 이렇게 긁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끔 탈출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더 이상 변화가 없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다시 돌리는 거고요. 또 랜덤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작을 시켜보시면은 이제는 아까는 내려갔었다면 이번에는 위로 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어쨌든 첫 번째 벽을 피했고 두 번째도 피해서 지금 약 한 210도 정도, 2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80도 정도 근처에서 그래프 그려졌고요. 그리고 다시 한 0도 근처로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기를 보시면 이쪽을 향하고 있어서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여기에서 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벽에 부딪힌 상태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청소기가 회전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힌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벽에 직직 긁히면서 회전을 잘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청소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제 C 로봇부터 C 로봇 4까지는 제가 이것들을 기본적인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로직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탈출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예제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사례들이 있고 한번 돌려보시고 여러분들도 값을 수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탈출할까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예제들은 전부 다 디터미니스틱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으로는 청소기 같은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예제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조금 값을 제가 바꿔가지고
벽 근처에 벽에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꼈죠. 오른쪽에 또 부딪혀갖고 못 갔고요. 회전을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벽에 부딪힌 다음에 회전을 하지 않고 벽에서부터 거리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C 로보 4의 예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90도 회전하게 했는데 엉망진창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우와 여기 또 끼는 바람에 또 회전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히면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턴을 해서 빠져나간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벽에 정확하게 몇 도로 부딪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벽 주변에서 90도 회전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삐뚤어 들어가면 삐뚤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고요. 이 국내 청소기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좌수법을 쓰게 되면 벽에 부딪혔고 여기서 찡겨가지고 또 이렇게 꺾여서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궤적이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벽을 따라서 동작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또는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단순히 좌수법을 쓴다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부셔지기 쉬운 문제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예제들을 가지고 각각의 조건들을 벽까지의 거리,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센서 값이 어느 정도일 때의 벽이라고 인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레숄드 값들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런 전략은 쓸모가 없구나,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제어를 빼놓고는 많은 예제들이 사실은 디터미니스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이 청소기와 같은 환경에서 보시면은 여기 청소기가 직진 주행도 잘 못하고 있고요. 벽에 부딪히면 각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벽에서 회전을 할 때 벽과의 마찰에 의해서 제대로 회전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식의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 시뮬레이션 공간이라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해보시면은 잘 동작을 못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숙제는 디터미니스틱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벽에 껴가지고 잘 안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든 피해보는 형태들을 한번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그나마 좀 이 정도 되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배웠던 벽을 회피하는 전략과 같은 것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라도 디터미니스틱하게 벽에 부딪히면 왼쪽으로 간다 라는 좌수법으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게 되게 어렵구나 하는 것들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찾았던 좋은 어떤 전략이 있다면 그리고 최대한 나는 이 정도는 해봤다 라는 것들을 한번 숫자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이 환경 자체가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터미니스틱한 전략을 한번 테스트해서 결과가 좋아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첫 번째 좋은 결과를 녹화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나마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정도면은 나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C로봇부터 C로봇 4까지가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한 전략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내부에 트랙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트래킹하는가, 추종하는가, 또는 이동을 하는가 이런 무한 루프가 계속 걸리고 있는 방식입니다. 타이머 쪽에서 트랙을 계속 매번 움직여 주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리전 4라고 하는 지금 요 값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콜리전은 센서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센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센터, 라이트, 레프트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있고 이 부분이 US0라고 하는 배열을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은 US1입니다. 배열이에요. 오른쪽은 US2입니다. 그래서 요 US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얼트라소닉이라고 불리죠. 초음파 센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약어로 US라고 제가 붙였고요. 이 로봇에는 가운데, 왼쪽, 오른쪽에 초음파 센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고, 이 값을 제가 시뮬레이터 안에서 계산을 해서 US 변수 안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 값만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몇 가지의 거리를 얼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값으로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콜리전 4라고 하는 거는 제가 스레시홀드 값을 하나 잡아 놓은 겁니다. 벽에서의 스레드홀드 값이 콜리전 값으로 표현돼서 거리가 4이면은 벽에 충돌했다 이런 식의 정의로서 쓰려고 하는 거고요. 이 트랙을 보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안에서 청소기가 움직이는 패턴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일단은 직진 주행하는 거, 벽에 부딪히면 회전하는 거, 이런 한 두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모드가 0일 때에는 맨 처음 시작하면 직진 주행으로 되어 있고요. 모드 제로는 직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진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요 밑에 값을 보시면 4 곱하기 4 그러면 고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각속도를 넣는 거고요. 그래서 직진이기 때문에 왼쪽 바퀴 4, 오른쪽 바퀴 4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제로일 때 직진하고 있고 앞으로 가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초음파 값 US 제로, 센터에 있는 초음파 값이 컬리전 값 4보다 요 위에 4라고 정의했잖아요. 4보다 작거나 또는 오른쪽 센서가 라이트 US2가 4보다 작으면은 나는 이거를 충돌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의미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드를 전환해야겠죠.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모드가 제로였다면 벽에 부딪히고 나서는 모드 1번으로 나는 바꾸겠다. 요 뒤에 그런 코드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무한 루프를 돌고 있으니까 모드가 1인 경우에는 이제 90도 회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각도에다가 90도를 더해서 목표 값을 90도로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는 모드 1에서는 이제 판단만 했죠. 여기서 벽에 부딪힐 때까지 모드 제로였다가 벽에 부딪힌 순간 모드 1번이 동작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회전을 하겠다. 그래서 회전 각도 90도를 더해준 값을 넣고 모드 2번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모드 2에서는 이제 회전에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면서 한 번에 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간단한 프로그래밍에서는 내가 한 번에 90도로 돌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트랙은 무한 루프에 걸려 있어서 타이머에서 주기적으로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모드 2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로봇이 이쪽 각도, 이쪽 각도, 이쪽 각도 하면서 천천히 회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러 값, 목표 값에서 현재 각도를 빼서 에러를 계산하고 DPI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플러스 18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 사이로 값을 바꾸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에러 계산이 안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플러스 210도로 하게 되면 에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회전을 제대로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0도를 주변으로 해서 플러스로도 움직이고 마이너스로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도록 유지하다 보니까 각도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가 된 거고요. 그래서 DPI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이건 더블 파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파이로만 모든 걸 표현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도가 90도 근처에 가게 되면, 각도가 0.5도 미만이 되면 다시 모드를 전환해서, 예, 모드가 제로가 되게 되면 다시 직진을 하는 이 코드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모드 제로에서는 직진, 모드 1번에서는 내가 목표 값은 얼마여야 되나 이걸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2번은 회전을 하는 거죠. 그 회전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드 제로로 돌려서 다시 직진 주행을 하는 이런 식의 코드로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도 되게 조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루틴 안에서 계속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드 제로, 원, 투가 전략, 뭐라고 할까요? 움직임의 전략 패턴을 바꾸는 거죠. 직진하다가 목표값 정하고 다시 회전으로, 그리고 회전이 끝나면 다시 모드 제로로 돌려서 직진 주행, 이런 식의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회전하는 부분은 모드 2에서 회전은, 왼쪽으로 회전해야 되니까 왼쪽 바퀴는 속도가 마이너스, 오른쪽 바퀴는 플러스. 그래서 청소기 로봇이 얘는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소기를 이제 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왼쪽 바퀴 뒤, 오른쪽 바퀴 앞, 결국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 모드 2가 회전을 계속 할 수는 무한히 회전할 수는 없으니까 에러 값을 확인해서 0.5도 미만이면 모드 제로로 바꿔서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리턴은 왜 있냐면요, 이 리턴 코드가 없게 되면 모드 제로로 바꾼 다음에 이제 직진을 하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그리고서 리턴 코드가 만약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줄이 또 실행이 되죠. 그래서 직진하겠다고 하면서도 한 턴 정도 또 왼쪽으로 살짝 회전을 하는 코드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여기서 동작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드 제로로 바꾼 다음에 리턴입니다. 모드가 변경되고 나면 그 다음 코드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디터미니스틱한 전략으로 해서 한 2분 가까이 움직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할 때마다 재현되지 않고 랜덤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찍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봐도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예제, 왼쪽 예제 보시면은 첫 번째 테스트 했을 때 결과하고 두 번째 테스트 했을 때 결과가 방향부터가 아예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삐뚤어졌고 두 번째에는 왼쪽으로 삐뚤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은 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동 로봇들이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물론 여기에 있는 예제처럼 왼쪽 오른쪽의 움직임이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에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모바일 로봇이 있고 요만한 공간 안에서 움직일 때에는 그런 대로 랜덤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성격을 갖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로봇의 움직임들이 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의 움직임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으로 표현해서 만드는 것이 거의 잘 안 된다,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거의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C로봇5에서는 하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충돌에 대한 마진 값들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돌까지의 간격을 여기 로봇과 벽까지의 거리를 조금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벽 주변에 찡기는 현상, 벽에 껴서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예제 보시면은 5 정도까지 벌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시겠습니다. 벽에 아예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벽에서 왼쪽으로 턴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진입각도하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각도는 여전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 삐뚤삐뚤하게 그래도 이제 벽 주변을 그나마 좀 비슷하게 해서 돌고 있는 장면. 네모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네모 비슷하게 그려졌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오른쪽에 찡겨가지고 또 삐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벽에 찡겨서 각도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벽에서. 그래서 90도 회전을 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움직였지만 실제는 90도가 아닌 결국은 네모를 그리지 못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삐뚤어진 형태들로 계속 이 공간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벽부터의 거리를 늘려보면은 그래도 움직임이 많이 좋아지게 되지만 벽을 청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벽 주변에서의 청소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게 옛날 삼성이 처음 만들었던 청소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시 가격 70만 원대였는데 두 달 만인가 30만 원대로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팔렸고요. 이 전략을 안 썼던 또 다른 룸바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 50만 원 그 정도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요. 벽 주변에서 찡기는 현상, 끼는 현상을 제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벽에서부터의 거리를 이처럼 멀게 하면은 벽 근처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이게 또 청소기 로봇이 쓰레기를 몰고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석션이 안 되면 이제 쓰레기를 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기로 청소를 해보면 벽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씨 하고서 제품 갖다 버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옛날에 청소기 사업에서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예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제들을 제가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C로봇 5의 경우에는 벽까지의 거리를 좀 멀리 했다면은 벽 주변의 청소 능력이 떨어지니까 C로봇 6에서는 좀 벽까지의 거리를 다시 좁혀 놓고요. 벽 주변에 근접하게 해놓고 얘는 벽 주변에서 되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경우입니다. 여기는 거리가 2, 여기는 거리가 5입니다. 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 C로봇 6에서는 벽에서 충돌이 나서 회전을 할 수가 없다면은 회전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걸 검사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회전하는 부분인데 회전을 하고 있는 중에는 벽까지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사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C로봇 6에서는 회전을 하면서 벽까지의 거리를 디텍트해서 모드를 다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충돌이 난 것 같아 하면은 모드 1로 전환해서 각도를 다시 90도로 턴하는 이런 식의 예제를 써본 겁니다. 자, 그래서 회전하다가 끼게 되면 다시 각도를 돌리고 다시 각도를 돌리는 이런 스타일의 예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6번까지 이제 해보시면요. 이거 디터미니스틱한 걸로는 답이 잘 안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첫 번째 숙제는 디터미니스틱하게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면 이것저것 다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로봇 6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룸바처럼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바에서는 앞서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으로 그리고 회전을 아주 기묘하게 하죠. 가서 벽에 부딪히면 이쪽으로 회전하면서 사실은 지금 보면 정확하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회전 방향 자체는 왼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서 뒤로 가는 궤적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코드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에 모두 제로일 때는 직진 해서 4 곱하기 4, 4하고 4, 4,4로 대입을 했고요. 이렇게 가다가 충돌을 하게 되면 목표값은 90도를 넣어라. 이 부분도 뭐 코드상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1로 전환했잖아요. 모두 1, 레프트 백을 하는데 이때 코드가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 가우시안 정규분포에다가 평균값을 이동한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뒤로 백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 L, 오메가 R은 전부 다 음수여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개가 음수인데 이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기 위해서는 왼쪽 바퀴가 더 많이 가야 되겠고 오른쪽 바퀴는 조금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이 아니라 어떨 땐 조금 이만큼 간다면 이때는 왼쪽 값이 오른쪽보다 조금만 크고요. 이 경우엔 되게 크겠죠. 요 값조차도 랜덤하게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메가 L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N 01 이 앞에 시그마가 이렇게 붙었고 여기 플러스 뮤가 되는 거죠. 이거에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여기는 1이고요. 오메가 L은 오메가 R은 0.5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오메가 L이 더 크고 오메가 R은 더 작게 유지를 한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우시안 분포로 보시면은 오메가 L 왼쪽 바퀴는 자, 여기가 0이라면 1 주변에 분포하도록 만들었고요. 오메가 R은 0.5 주변에 분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오메가 L이 더 작은 경우도 있고 오메가 R이 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확률이잖아요.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분포를 하고 있어서 대체로는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더 큰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이 값조차도 랜덤한 이유는 벽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왼쪽 바퀴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 0.9 정도가 됐다면 1이니까 더 커야겠구나. 마이너스 1.5가 됐다면 오메가 R은 어떨 때는 마이너스 0.7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오메가 L이 마이너스 1.2였다면 오메가 R이 마이너스 0.8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오메가 L이 오메가 R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서 뒤로 백을 하는 값이 일정하지 않게 랜덤한 요소들이 합쳐져 있죠. 정규 분포 형태로 합쳐져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랜드 n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n이 이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C 로봇 7번에서 보시면은 성능이 많이 좋아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삐뚤삐뚤 접근한 다음에 벽 주변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빠져나왔죠. 중요한 건 벽에 분명히 부딪혔다는 겁니다. 또 직진을 한다고 자기 딴에는 직진을 하는데 삐뚤어져서 가고 있고요. 벽에 거의 근처에 가서 쭈루룩 하면서 백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찡기는 현상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이 전략이 갖고 있는 우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규 분포로 속도 제어를 한다라는 컨셉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요소들이 포함이 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위치 정보 보시면은 여기 제가 카피를 해놨고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 모드 제로로 직진하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찡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죠. 근데 이때 커브를 보시면은 확인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갔다가 지 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일정하지 않게 빠져나오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디디디디 나온 다음에 다시 직진 이런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직진하다 벽에 부딪히니까 이렇게 백을 해서 직진한다 라고 하는 좌수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C로봇 8을 이용을 하셔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회전하는 각도 L은 QD 빼기 Q가 될 거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에 목표값, 원래의 궤적 90도를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컨트롤러에서는 P 컨트롤만 써서 K2 해서 오메가 제로라는 게 나왔다면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메가 L, 오메가 R에 이와 같이 시그마 그리고 평균값이 투입되는 뭔가 다른 왼쪽 오른쪽 바퀴의 값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메가 제로가 여기 들어간 것 때문에 90도 회전하는 P 컨트롤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앞서서는 완전 랜덤으로 오메가 L, 오메가 R을 만들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90도 회전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회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컨트롤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정규 분포로 랜덤 값들을 추가해 넣는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로봇 7하고 C로봇 8은 분명히 다릅니다. C로봇 7과 7은 이것만 있었다면요. C로봇 8은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정규 분포가 없다면 얘는 앞서서의 디터미니스틱한 전략하고 똑같겠죠. 코드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벽 주변에서 충돌 난 다음에 90도 턴하는 거가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 이런 전략이 굉장히 쓸모 있다. 지금 보면은 벽 주변도 어느 정도 타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C로봇 7번하고 다르게 8번의 경우에 조금 더 벽에 붙어서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회전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하죠? 지금 오른쪽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꽤 그럴듯하게 벽 주변을 탑니다만 아직까지도 벽을 완벽하게 타질 못해서 벽에서 이탈되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지금도 이 부분을 벽을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벽에 부딪힌 다음에는 벽 주변을 그럴듯하게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이때도 확대를 해서 보시면 충돌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유의 움직임 이렇게 직진하다가 백을 해서 이렇게 90도 턴을 하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각도였고요. 이게 나가는 각도이고 두 개의 각도 차이는 여전히 90도는 정확하게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는 각도 변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는 그리고 이 양이 똑같은 거죠.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인데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회전하는 부분에다가 정규 분포를 추가해 넣으니까 이 값이 오메가 R은 조금 더 이쪽 평균 값을 통해서 뭔가 분포가 되고 있을 거고요. 이 값에다가 뭔가 분포가 또 되어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7번하고 다르게 8번은 조금 더 부드럽게 커브를 그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의 경우에는 엉망진창이잖아요. 7번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오메가 L, 오메가 R만 썼다면 바로 이 에러 값이 안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죠. 이 코드 잘 보시면은요. 7번의 경우에는 P 컨트롤이 안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러 계산한 다음에 에러는 탈출하는 데만 쓰이고 있고 오메가 L, 오메가 R은 그냥 평균에 의해서 지지직하고 가서 부딪히면 이렇게 백을 해서 나가는 것만 있는데 각도를 얼마나 90도를 회전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는 상태. 이게 C로봇 7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코드 상태에다가 수식을 조금씩 바꿔볼 때마다 움직임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고요. C로봇 8번처럼 최종 코드 대입해 보시면 움직임이 조금 더 부드럽게 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기본 로직도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함에 따라서 움직임 패턴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회전을 하는 부분의 전략을 두 가지 정도의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벽에 부딪혔을 때의 회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센서가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센서의 해상 능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저가 센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센서 3개만 가지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왼쪽 것도 필요 없고요. 룸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2개만 있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센서 2개 써도 되고, 저도 예전에 해보면 지난번 보여드렸던 예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있는 조그만 적외선 센서 100원짜리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러한 주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형 적외선 센서를 쓰게 되면 거리 정보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근거리에서 충돌 여부를 가지고 궤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를 내가 거리가 멀 때는 이렇게 또 거리가 짧을 때는 이렇게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센서가 너무 저가이다 보면 대충 거리가 이 정도 짧으면 장애물이 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지, 거리가 짧을 때는 뭐 어떤 전략을 쓰고 멀 때는 어떤 전략, 이런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가 센서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가라 하더라도 앞부분에 센터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 두 가지 센서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센터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리고 오른쪽은 그렇게 거리가 장애물이 없다면,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이 두 가지가 다 벽이다 라고 느끼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 센터는 뻥 뚫렸는데 오른쪽만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케이스가 달라지겠죠. 센터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도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건 평면의 경우이고요. 장애물이 이렇게 여기 앞부분에 있다면 센터에만 장애물이 걸리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장애물이 디텍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장애물이 걸린 경우, 그리고 오른쪽에만 걸린 경우로 문제를 바꿔서 적용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장애물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엔 장애물이 없더라도 가면 부딪히니까 왼쪽으로 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90도 턴을 하는 게 맞겠고요. 오른쪽에만 장애물이 있다면 45도로 턴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만 이런 전략들로 두 가지를 수정만 해보더라도요, 훨씬 좋은 부드러운 회전들을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로보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7번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코너를 벽에 부딪힌 다음에 회전을 할 때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보시면은 몇 가지 여기서의 특징적인 패턴들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지금 진입을 하면 센터 쪽 센서가 걸렸겠죠. 그래서 90도 회전을 한 거고요. 90도 회전한 다음에 벽을 타고 가려고 하다 보면 벽 주변에 살짝 부딪힐 수 있어요. 그거는 45도 회전만 하기 때문에 벽에서 이탈률이 높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삐뚤어진 거겠지만 벽에서 45도 또는 90도 회전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분리되다 보니까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갖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벽을 추종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 정도 성과만 가지고도 한번 충돌한 다음에 그림 그려지는 패턴들을 보시면 조금 더 벽에 붙어서 회전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그런 대로 쫓아가다가 벽에서 이탈, 그리고 벽에서 이탈, 이런 식의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기가 벽에서 어떻게 회전하냐의 문제가 전체적인 성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렇게 벽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벽에서 이렇게 이탈할 때만 방향을 꺾어준다면
훨씬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이것저것 다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C로버 8번의 경우에 벽을 완벽하게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대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로버 8번에서 조금 더 이용을 해서 월 팔로잉 벽까지의 거리가 앞서서 보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가서 쫓아가다가 벽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청소기는 이쪽으로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센터 쪽은 장애물이 하나도 없겠죠. 이 현상에서. 또 오른쪽은 거리를 재고 있기 때문에 벽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만큼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더블 스레시홀드로 저는 문제를 구성했지만 간단하게 벽에서 너무 멀어지면 라이트 센서가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것 같으면 방향을 오른쪽으로 살짝만 돌려주셔도 벽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숙제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청소기는 벽에서 많이 멀어져 있으면 오른쪽 센서가 벽에서 멀어져 있으면 아까 이렇게 갈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센서가 벽에서 거리가 너무 멀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만 만들어 두시면은 지금과 같은 초기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지금도 보시면은 오른쪽 센서는 벽에서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룸바 청소기는 스파이럴 모션, 나선형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예제에서도 보이죠. 시작하자마자 벽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고 이제 벽에서 떨어지면 오른쪽 회전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하게 벽을 잘 쫓아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벽을 쫓아가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어떤 룰들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센서가 벽에서 살짝만 멀다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응용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와, 드디어 처음으로 벽을 타고 청소기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하죠? 그래서 오른쪽 센서가 벽에서 너무 멀어지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지금 너무 멀어지니까 살짝 다시 오른쪽 회전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살짝 벽에서 떨어지고 있려고 하니까 오른쪽 회전을 해서 벽 쪽으로 쫓아 들어가고 벽에 또 너무 근사하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벽 회피하는 전략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벽을 따라서 이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 이 확률적인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움직임을 잘 설계해서 넣게 되면 기본적인 월 팔로잉에 대한 이런 로직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그래프 설명 한번 보시면요. 0도에서 시작했다가 각도들 전환되고 여기 지지지 하는 거는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거고요. 단계별로 각도 회전들이 각도 회전할 때 지지지 하는 분들 보이시죠? 이 전략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걸 만들어 보시면은 꽤 괜찮은 전략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지금 벽에서 살짝 떨어지려고 할 때 벽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보세요. 지금 자,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벽을 찾아서 오른쪽으로 돈 거죠. 그리고 충돌한 다음에는 들어갔다가 지직해서 이렇게 탈출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벽에서 궤적들이 떨어지는 거, 벽에서 멀어지니까 청소기가 왼쪽으로 회전해서 벽 쪽으로 타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예제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궤적이 벽에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죠. 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벽에서 멀어지니까 오른쪽 센서 간의 거리가 작아져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 얘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장면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런 확률적인 움직임들이 복잡해 보이는 청소기의 월 팔로잉 기능들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습니다. 그래서 숙제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한번 쭉 만들어 보셔서 최종적으로 벽을 추정하는 것까지 완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들 했습니다.